1.5절에서는 그 고체를 형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체는 그 기체와 액체와는 다르게 그 원자와 원자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죠. 그러면 이 가까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고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자와 원자 간의 본딩 폴스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제목은 뭐다? 아토믹 본딩인 거다. 그러니까 원자 간의 결합이 왜 이루어지는 거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그 아토믹 본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온 결합이 있고요, 본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속 결합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데르발스 결합이 있는 거죠. 이 반데르발스 결합은 요 앞에 세 가지에 비해서 그 본딩 폴스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 세컨더리 본딩이다. 이제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그러면 이 장을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챕터 1장 크리스탈 스트럭처 오브 솔리드는 결국은 우리가 결정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학습 목표는 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머티리얼, 즉 실리콘이 되는 거죠. 고체 실리콘이 단결정 실리콘으로 주로 소자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얘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1.5절에서 여러 가지 결합 특성을 배웠으니까 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실리콘의 이 결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그 공유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 상태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추론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사실은 1.5절의 그 핵심 학습 목표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은 그 본딩 폴스가 쿨롱 폴스예요. 이거는 쿨롱 폴스라는 거는 그 전하 간의 힘이 되는 거죠. 쿨롱 폴스에 두 가지가 있죠. 인력과 청력이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NaCl이라는 고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A라는 원자와 이 고체는 NA라는 원자와 CL이라는 원자 이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원자와 원자 간에 도대체 어떤 본딩 폴스에 의해서 이렇게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면서 고체를 이룰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자, NA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다? 11번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이 앞부분은 뭐가 줄어든 거죠? 1S2, 그 다음에 2S2, 2P, 6, 그 다음에 3S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전자 배열이 뭐랑 똑같다? 네온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온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 겁니다. 표시기호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CL은 원자 번호가 17번이니까 여러분 주기율표는 20번까지는 적어도 다 외우고 계시죠? 예, 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L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최각전자에는 전자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기 쉽다. 약간의 에너지만 인가가 돼도 Na 플러스 양이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에너지만 가해져도 얘는 뭐가 될 수가 있겠다? 음이온,
이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Cl-가 될 거고, 자, 그림은 Na 플러스에서 Cl-로 전자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쵸? NA는 아무데나 전자 버릴 수 있는 거고, CL은 아무 데서나 전자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꼭 얘가 어디서 왔을까? 이게 궁금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NA는 사실은 어디다가 갖다 놔도 이렇게 그 양이온이 될 수가 있고, 그 CL은 어디다 갖다 놔도 뭐 전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음이온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온이 되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주변에 이제 NA도 있고 CL도 있고 그러면 여기 똑같이 Na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얘는 이 옆에 있는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음이온 쪽으로 쿨롬 폴스 그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제 얘는 플러스인 거니까 주변에 CL이 있으면 CL은 여기 가서 붙을 게 아니라 Na 플러스 이쪽에 가서 붙겠죠.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원자 배열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노트 저기 표시를 해 놓은 거 보면은 NA가 그 전자를 하나 잃고 그 다음에 CL은 전자를 하나 얻고서 그 이온드로 구성이 된 크리스탈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때 그 쿨롬 폴스에 의해서 그 이제 가장 안정된 상태로 고체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인 건데 사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Na 그 플러스라는 이온하고 마이너스라는 이온이 쿨롱 폴스에서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끊고 이걸 끊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무슨 상태가 돼요? 액체 상태가 되고 더 떨어뜨려서 서로 존재를 모를 정도로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스테이트가 된다라는 건 이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강한 힘으로 다 이렇게 본딩이 돼 있을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그 망치로 한번 때려볼까요? 망치로 살살 때리세요. 자, 어때요? 부서질까요? 안 부서질까요? 어, 납작해질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까요? 납작해질 거다? 응? 납작해지지 않죠.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망치로 내리치는 힘이 너무 세면 그때 비로소 깨지죠. 그래서 본딩 폴스가 큰 물질들이 그러니까 망치로 우리가 뚝딱뚝딱 한다고 두꺼운 게 펴지거나 뚝딱뚝딱해서 두꺼운 게 고체를 유지하면서 얇게 퍼지는 물질은 본딩 폴스가 사실은 어떤 거다? 좀 약한 거다. 그래서 이 이오닉 본딩은 본딩 폴스가 이제 상당히 강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인슐레이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온이 그 본딩을 하고 있는 고체의 경우 대부분 상당히 그 절연체 그 전기 전도도가 작다 이 소리인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자, 그 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류가 잘 흘러야 되는 거죠. 전류가 잘 흐르려면 이 내부에 일렉트론들이 자유전자가 많아야 돼요. 자, 여기서 자유전자 찾아보세요.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지금 여기 요거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 NA는 네온, 불활성 기체죠. 불활성 기체의 그 전자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하나 있던 애는 나가서 어디론가 가버렸죠. 그쵸? 예, 전자. 걔가 보통 이제 어디로 갔어요? CL로 가서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아주 안정된 상태의 그 전자 배열을 구성을 했죠. 그러니까 그 NA에 있는 전자 혹은 CL에 있는 전자들은 뭐 어디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장 안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기저기 떠다니는 일렉트론들이 있겠다 없겠다. 이온 결합에서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겠다. 그쵸? 뭐 간혹 있을 수 있죠. 뭐
안정된데 이렇게 박차고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고체는 그 본딩 폴스가 그 쿨론 폴스이다. 그리고 이 본딩 그 폴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인슐레이터 특성을 갖고 있다. 본딩 폴스가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 특성을 갖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유 결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 결합은 이거는 뭐를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죠? 뭐를 공유한다? 이거는 전자를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전자.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보면, 자, 요거 이제 공유결합의 예입니다. 공유결합의 예인데, 지금 요 하이드로젠은 원자 번호가 1번인 거죠. 그쵸? 그래서 1S에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얘도 이제 그 1S의 1인 건데, 그러니까 전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양자역학에서 배우겠지만 사실 그 양성자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그 수소에 가장 가까운데 전자가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이미 검증이 됐지만 수학적으로도 그 여기 요 가장 가까운 데는 전자가 두 개가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전자가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도 간혹 간다라는 거죠. 나 한 바퀴 돌았으면 여기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옆에 있는 애도 이 집에 있다가 옆에 한번 가볼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이 첫 번째 원자와 두 번째 원자를 계속 공유하면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수소 원자와 이 수소 원자는 어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수소 고체가 가능할까요? 수소 고체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 이론으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그쵸? 뭐는 설명을 해주는데 수소 분자의 형성 원리는 설명을 해주는데 그 수소 고체가 이 옆에 이제 H하고 H가 이렇게 있으면 이 H2와 H2가 서로 그 거리가 가까워지려면 얘와 얘가 이제 그 만나서 그 어떤 결합력을 갖고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줄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아토믹 본딩을 여러분이 배우면 이런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자의 그 형성 원리가 어떤 건지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얘가 과연 쉽게 솔리드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을 확장해서 이제 확장해서 스스로 그 어떤 이론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 이론이 이래서 틀렸구나, 이런 점에서 맞구나,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공유결합의 가장 심플한 예. 이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H2 분자의 형성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 솔리드가 나왔습니다. 자, 솔리드의 예로 그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실리콘이 나왔죠. 자, 이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14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14번.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네온의 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S에 두 개가 있고 3P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리둥절해지는데
이게 고체가 될 때는 이 오비탈이 혼성 오비탈이 돼서 3sp 스테이트가 사실은 이제 4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화학 2를 배웠거나 그 1학년 때 그 대학 화학 2를 배웠으면 이제 그 하이브리드 오비탈 이론에서 배웠을 건데, 자, 아무튼 왜 어리둥절해야 되는지를 몰라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스테이트 4개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원래 몇 개까지 가능하다. 빈방이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다. 4개가 더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실리콘은 지금 그 가장 최외곽 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가능한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지금 방은 8개가 있는데 몇 개만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4개만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한 방은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한 방은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방은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방은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제 전자가 공유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합이 가능한 거고, 다시 얘는 다시 또 4개의 빈방이 있는 거죠. 그 주변에 4개의 전자가 또 공유 결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가 가능하겠다? 고체가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리콘은 대표적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그 고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NaCl에서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망치로 두들겨 볼까요? 예. 어때요? 전자가 이 원자와 원자 사이를 이렇게 꽉 묶어주고 있어. 이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돌고 있고, 이러면서 돌고 있고, 이러면서 돌고 있고. 예, 결합력이 매우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결합력이 매우 세요.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기면 부서질지언정 부서질 때까지 힘을 그 가해할 때까지는 내가 모양은 어떻겠다 변하지 않겠다. 이런 류의 고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태 변형력 측면에서는 예, 그 잘 안 되는 거죠.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어떻겠어요? 어, 이 녹는 점 멀어져야 되고 끓는 점 더 멀어야 되는 거니까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하고 있는 물체는 녹는 점이 어떨 거다? 굉장히 높겠다 이런 상상할 수 있죠. 실제로 실리콘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1460도 이상 1500도, 1600도 이 정도까지 고온을 가해야만 액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유전자는 어떨까요? 지금 안정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쵸? 어디 추가로 어디 돌아다닐 전자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다 바빠요, 지금. 그쵸? 그 공유 결합하고 있느라고. 그래서 이 실리콘도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이제 인슐레이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 온도 0K에서의 상황인 거고요. 주변 온도가 300K 정도 되면 주변 온도가 300K 정도 되면은 대략 뭐 10의 12승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고 그런 확률로 전자 하나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주변 온도가 한 300K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오닉 본드와 코밸런트 본드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럼 다음 본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에서 지금 NA라는 그 소디움 솔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A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네온의 그 전자 배열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3S의 전자 하나가 있는 상태로 얘는 절대 온도 0K에서는 꿈쩍 안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이런 온도 범위에서는 얘는 대부분 이제 나가서 NA는 어떤 상태로 관측이 되기가 쉽다. 이온 상태로 관측이 되기가 쉽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Na 플러스 이온, Na는 이제 플러스 이온으로 주로 존재를 할 건데, 예, 존재를 할 건데, 그럼 옆에 NA가 있으면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얘네들이 고체를 이루겠다, 안 이루겠다? 이룰 것 같아요, 안 이룰 것 같아요? 못 이루겠죠. 이 총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그 과학자들이 Na 소디움은 분명히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루미늄도 관측을 할 수 있고, 고체 알루미늄, 고체 구리, 그 다음에 고체 은, 뭐 이런 것들, 금속들은 고체로 상온에서 쉽게 관측이 되는데, 얘네들의 주로 이제 이온은 플러스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본딩 폴스가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착안한 것이 여기서 떨어져 나간 전자들이 도대체 뭘 할 거냐 이거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Na 플러스 이온들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 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자들이 어떤 이제 sea of 일렉트론을 이루면서 양이온들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이렇게 고체 덩어리를 만든다. 그래서 일렉트론 C와 전자 바다와 양이온 사이의 쿨롬빅 폴스에 의해서 고체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메탈릭 본딩을 이루는 고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망치로 한번 두들겨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망치로 두드리는 거 텔레비전에서 봤죠? 깨지지 않죠. 이렇게 퍼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결합력이 어떤 거다.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떻다? 약하다. 약한 결합이다. 약하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 어떻다. 이 금속들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가공이 가능하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한 뭐 500도 이상에서 뭐 500도, 600도에서 액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메탈릭 본딩은 상당히 약하다. 그죠? 전류는 잘 흐를까요? 어떨까요? 이거 자체가 뭐죠? 자유전자의 바다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얘도 묶어줬다가 심심하면 옆에 가서 얘도 묶어줬다가 얘도 묶어줬다가 얘도 묶어줬다가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원자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체 내부에 이미 프리 일렉트론들이, 그러니까 힘만 가하면 에너지만 인가를 하면 그,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쪽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컨덕티버티, 시그마라고 하는 컨덕티버티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약하지만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컨덕티버티가 우수해서 얘네는 컨덕터가 된다, 도체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데르발스 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스는 이제 반데르발스 본딩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쌍극자의 개념입니다. 쌍극자. 어려운 거 이제 영어로는 다이폴이라고 하죠. 다이폴. 분자인데요. 분자인데 분자는 원자와 원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릴게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리면 이 분자가 다이폴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다. 이제 이런 걸 다이폴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이폴 여러 개를 그려볼까요? 여기에 뭐 이렇게 다이폴을 이루는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다. 자, 이거가 고체가 되는 거를 상상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죠. 다이폴이 어떻게 배워? 얘네들 가까이 오면 얘가 여기 마이너스네.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서는 이렇게 배열을 할 거예요. 안정됐죠? 자, 또 옆에 있으면, 나는 이렇게 배열하겠어. 나는 이렇게 배열하겠어. 이러면서 쭉 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고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다이폴을 형성을 해서 그 다이폴 간의 반데르발스 폴스에 의해서
그 쿨롱폴스인 거죠. 분자 간에 그 쿨롱폴스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반데르발스 본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어떤 분자가 이런 다이폴을 형성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HF입니다. HF는 이게 이게 최각 전자가 하나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의 최각 전자는 이제 7개인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H가 플러스가 되고 플로린이 마이너스가 돼서 무슨 결합이 가능하겠다? 예, 그 이온 결합이 가능하겠다 이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이드로젠하고 그 플로린이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있겠다. 지금 HF 분자 이야기입니다. 공유를 해서 분자를 형성할 수 있겠다. 다 맞습니다. 뭐, 뭐,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예. 다 가능하죠. 논리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그 이온 결합 몇 프로, 공유 결합 몇 프로, 뭐 이렇게 이제 뭐 따져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이다, 뭐 그런 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공유 결합 관점에서 이제 주로 설명을 하는데, 자, 하이드로젠은 양성자가 하나예요. 원자 크기가 되게 작죠. 자, 플로린은 이게 플로린이 9번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2 더하기 7이 되는 거니까 맞네요. 예, 9번이면은 지금 양성자만 해도 얘가 9개가 있고 그 중성자 또 9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자 핵이 지금 18개 그 질량이죠. 굉장히 크죠. 커요. 예. 그러니까 이 하이드로젠 예를 들은 게 지금 이 반데르발스 본딩을 하고 있는 대표적 그 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애와 비교적 큰 애들이 결합했을 때 주로 반데르발스 본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던 전자가 공유 결합을 하니까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가 공유 결합을 할 거니까 이렇게 묶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원자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 하이드로젠은 원래 지 고유한 전자를 하나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내내 주변에. 그런데 얘를 누구랑 지금 공유해야 돼요? 궤도가 굉장히 큰 플로린이랑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이드로젠 입장에서는 전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시간상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전자가 빈 거니까 지금 하이드로젠하고 플로린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하이드로젠 쪽이 플러스 이온이 되고, 플로린 쪽이 이 전자가 이제 원래 9개였는데 하이드로젠 전자가 공유한다고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거티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극자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데르발스 본딩의 다른 이름이 사실은 아까 세컨더리 본딩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얘가 이름이 좀 많습니다. 하이드로젠 본딩이다.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수소랑 비교적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원자가 결합이 된 분자들은 다이폴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이폴이 형성이 되면 다이폴과 다이폴 간에 뭐 크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만든 이 포지티브 차지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분자가 쌍극자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될 수가 있다? 고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본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데르발스 본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펜딕스로요. 그 메탈릭 본딩과 반데르발스 본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탈릭 본딩은 금속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체 내에 그 자유롭게 운동하는 자유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 이 자유전자가 C를 이루면서 금속 원자가 이제 양이온이 그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와 양이온 사이의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고체가 되는 것을 어, 금속 결합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그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 이거는 어떤 그 규칙적인 특성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원자과 추측도 어렵다. 이 양이온이 내서 전자가 몇 개가 나왔는지 들쑥날쑥하다라는 거죠. 추측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앞서 제가 뭐라 그랬죠?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에 비해서는 본중 포스가 매우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어,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자구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가 그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반도체 물성과 같은 과목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열을 전달하는 것도 자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은 것들이 그 서멀 컨덕티버티도 매우 우수해요. 그 다음에 소성 변형이 가능하다, 이제 쉽게 가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포톤이 닿으면 전자 구름에 의해서 산란이 돼서 광택이 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기 전도도, 열 전도도, 그 다음에 그 가공성, 기계적인 가공성, 그 다음에 외부 그 가시성, 이런 것들이 다 뭐하고 연결이 된다? 본딩, 아토믹 본딩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챕터에서 아토믹 본딩이 할애하는 양, 전체 그 물리전자에서 그 아토믹 본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미비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서 이것저것 자료를 한번 그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데르발스 본딩인 건데, 여기서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제가 그 HF라는 분자를 갖고 쌍극자를 형성을 해서 반데르발스 본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 반도체 물성과 같은 과목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네온하고 아르곤 대표적인 불활성 원자이죠. 웬만하면 이온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아주 안정된 애들이에요. 그러면 네온 고체가 존재할 거냐? 이 소리는 여러분이 곧 뭐를 상상해야 돼요? 본딩 포스가 있을 거냐는 거죠. 본딩 포스가. 네온과 네온 간의 본딩 포스가. 이게 굉장히 안정된 상태인데, 나 홀로. 옆에 네온이 와도 별 관심이 없겠죠. 고체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아주 극저온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90도 이하에서는, 여기서 이제 융해한다고 하니까 그 마이너스 19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고체가 보인다라는 거죠. 고체가. 그럼 또 고민인 거죠. 본딩 폴스가 뭐냐.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쌍극자가 그 스폰테이니어스 다이폴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네온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할 건데, 이 순간적으로 이 전자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 네온 자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쌍극자가 되면서 그 옆에 네온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옆에 중성이라고 하더라도 한 해가 이렇게 쌍극자를 만들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 이렇게 밀려나서 쌍극자가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쌍극자 형성이 일어나면은 이 네온들도 아주 약하게나마 고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폰테니어스 결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심화된 과정 중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영구 전기 쌍극자 이제 HF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순간적인 쌍극자 뭐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영구 쌍극자와 그 유도된 쌍극자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 HF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중성인 분자가 있을 때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에 그 가만히 중성으로 있던 애도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그, 그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쌍극자를 형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유도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구 쌍극자와 유도된 쌍극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고체가 될 수도 있다. 자, 이 반데르발스 그 본딩은 가장 약한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겠죠. 본딩 포스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